안녕하세요. 소야입니다. 폭염이 더하는 여름, 노란 참외가 단내 가득 제철임을 알려옵니다. 원두막이 그려지고 그러다 보니 언제던가 아마도 지금 50대, 60대를 지나시는 분들은 1970년대 고등학교 시절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탈고 안 될 전설이란 수필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사춘기 시절 순수했던 마음을 아련히 감싸주던 수필. 스치듯 만난 짧은 인연에서도 그 신비롭게 형성되던 전설 같은 느낌. 그 느낌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유주연 선생님의 명수필 탈고 안 될 전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탈고 안 될 전설 유주현. 벌써 여러 해 전의 이야기다. 도의 생활에 심신이 피로하여 여름 한 달을 향리에 가서 지낸 일이 있다. 나는 그때 우연히 만난 젊은 남녀를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마 나의 생애를 두고 그들을 잊지 못할 것이며 필시 그들은 내 메말라가는 서정에다 활력의 물을 주는 역할을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해줄 줄로 안다. 향리 노원에는 내 형이 농사를 지며 살고 있다. 서울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인데도 물이 맑고 산이 높아 여름 한철에는 찾아오는 대처 사람들이 성경에 비길 만큼 그 풍수가 아름다운 고장이다. 나는 그 여름 한 달을 형의 원두막에서 살았다. 마침 형이 참외와 수박을 많이 심고 밭둑에는 눕직한 원두막을 지어 놓았던 것이다. 그 원두막에서 낮이나 밤이나 외로이 뒹굴며 시장하면 참외를 따먹고 졸리면 잠을 자고 무료하면 공상을 하고 그것도 시들해지면 원거지에 가벼운 낙서를 하고 그래도 권태를 느끼면 풀베는 마을 아이들을 불러 익은 참외 고르기 내기를 해서 잘 익은 놈을 고른 녀석에게는 잘 익은 놈을, 안 익은 놈을 고른 녀석에게는 씨도 안 여문 참외를 한두 개씩 상으로 안겨주며 희희낙낙 그런대로 즐거운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인가 장대비가 몹시 쏟아지는데 뽀얀 우연히 하늘 땅 사이에 꽉 찼다. 줄기차게 퍼붓는 빗발은 10발자국 앞에 시야를 흐리게 하며 땅을 두드리는 소리는 태초의 음향처럼 사뭇 장엄한 어느 오후였었다. 나는 원두막에 누워서 비몽사몽간을 소요하다가 빗소리가 너무도 장엄하여 벌떡 일어나 앉았다. 하늘과 땅과 공간이 혼연일체가 된 들판을 무심히 바라보다가 문득 흐릿한 시야에 들어오는 어떤 물체를 발견하고 나는 눈을 부릅떴다. 원두막에서 멀지 않은 밭 언저리로 사람 하나가 걸어가고 있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고스란히 맞아가며 서두르지 않고 유연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여자 한 사람 등에는 분명 파랑을 치고 있었다. 회색 승복이 비에 젖고 있는 작달막한 키의 여승이었다. 나는 흥미에 앞서 경의의 눈으로 장엄한 자연 앞에 외로이 서 있는 하나의 점을 봤다.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었다. 한 발, 두 발 옮기는 걸음이 그대로 태산 같은 안정이고 초연이었다. 잠시 후 여승은 발길을 돌려 내가 있는 원두막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잘생긴 코끝에서 빗물이 흐르고 있었다. 유난히 흰 얼굴과
원만한 턱을 가졌다. 여승은 분명코 원두막 위에서 사람이, 그것도 안경을 쓴 도해풍의 젊은 녀석이 내려다보고 있는 줄을 눈치챘으련만 전연 도시아채 천천히 서서히 다가와 낙숫물 듣는 처마 밑으로 들어와서 비를 긋는 것이다. 관음보살처럼 보였다. 다소곳하게 머리를 숙인 채 사선을 그으며 떨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는 그의 그윽한 눈매와 표정은 인간새의 108번뇌가 한두 방울 빗물로 용해되고 있는 해탈의 경지 그대로였다. 그렇게 느꼈다. 좀 올라와 쉬시죠. 비가 몹시 쏟아집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래를 보고 말을 걸었다. 여승은 대답도 없이 고개도 움직이지 않고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내 마음을 정한 듯 빗물 떨어지는 웃옷을 후루루 털고 사다리에 한 발을 걸쳤다. 나는 원두막 위에서 몸을 구부리고는 한 손을 내려 보냈다. 여승은 주저하지 않았다. 내려온 손을 잡고 몸을 원두막 위로 올린 손과 손끝의 접촉은 비정적일 만큼 싸늘한 촉감을 여운처럼 남겼다. 초면에 남녀가 말없이 앉았기란 지극히 부자연스러워 말을 걸어 보냈다. 어느 절에 계신가요? 불암사에 있습니다. 불암사란 원두막에서 10리쯤 떨어진 산속에 위치한 조그만 절이지만 내력은 오래됐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 비가 몹시 쏟아집니다. 이런 비를 맞으시고 어딜... 그저 거닐었습니다. 하도 장하게 오시는 비기에 스물 몇 쯤이나 될까. 갸름한 얼굴에는 귀양미가 깃들여 있고 흠뻑 젖은 승복은 세련된 여체를 감싸고 있었다. 불암사에 오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1년 가량 됩니다. 서울서 오셨군요. 참외가 많이 열렸습니다. 극성스럽게 쏟아지는 빗발이 무성한 덩굴을 마구 헤쳐놓는 바람에 희끗희끗 조랑 참외가 유난히 드러나 보였다. 나는 이승이 시장길을 느끼고 있음을 눈치채고 참외를 한아름 따다가 깎아주었다. 여성은 담백하고 솔직한 여자였다. 좀 시장했어요. 아주 달군요. 첫 입을 베어물고 배시시 웃으며 이가 고르게 휘었다. 잠시 후에 여승은 가보아야겠다고 일어나더니 원두막을 내려가 표현이 쏟아지는 빗발 속으로 나섰다. 절에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구경 오시죠. 이 대화가 그 여승과 나와의 다시는 기약할 수 없는 작별 인사였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우연히도 역시 소낙비가 퍼붓는 저녁나절 내가 있는 그 원두막을 찾아든 젊은 나그네 하나가 있었다. 서울서 왔다는 30 전후의 얼굴이 해사한 청년인데 아깝게도 왼쪽 팔이 하나 없었다. 이 근처에 혹 절이 없습니까? 어느 절을 찾으시는데요? 글쎄요, 어느 절이라기보다
여승이 있을 만한 절이 혹 없을는지요? 나는 문득 며칠 전에 만난 그 여승의 영상이 머리에 떠올라 그 젊은이를 유심히 살펴봤다. 전장에 갔다 오셨군요. 조심스런 내 물음에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딴전을 보낸 그의 표정이 퍽은 쓸쓸했다. 저를 찾으시나요? 아니면 여승을 찾으시나요? 둘 다 찾습니다. 여승이 있는 절이 있으면 필요한 자료나 하나 얻으려고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더 자세히 물어보았자 생명부지인 나에게 그가 어떤 간절한 이야기를 해줄 리도 없을 것이며 설령 흥미있는 이야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나로서는 반갑지도 않을 것이다. 사실 나는 그 며칠 동안 그 여승의 신비롭고도 성스러운 환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사나이가 그 환상을 깨뜨려 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따라서 막상 그 이상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여인에 대한 나의 존경의 염원과 연연한 마음이 여지없이 깨어져 버릴 것만 같았다. 더할 수 없이 신비스럽고 깨끗하며 꿈을 먹고 믿음 속에서 사는 여인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요망한 여자가 악의 구렁에서 헤매던 끝에 문득 깨달은 채 하는 가면으로 승복을 빌려 입어 구렁이 같은 육신을 가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던 까닭이다. 청년은 참외를 하나 달래서 달게 먹더니 대가를 치르려고 했다. 그 얼굴을 보니 괴로움을 질겅질겅 씹는 표정이었다. 나는 돈 받기를 가볍게 거절하면서 그 사내이에게 불암사를 가르쳐줘야 옳을 것인가 아닌가를 곰곰 생각했다. 나는 그의 괴로움을 보며 저기를 느끼는 내가 부끄러워졌다. 요 뒷산에 불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젊은 여성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젊은이의 얼굴은 꽃구름처럼 밝아지며 생기가 넘쳐 흘렀다. 그는 더 이상 묻는 말 없이 가버렸다. 잠시 후에 비는 개고 햇빛이 찬란하게 빛났다. 그러나 벌써 서녁 하늘에는 저녁놀이 타고 있었다. 이튿날 황금빛 아침 햇살이 부채살처럼 펴지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참외밭머리에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나는 가슴이 울렁거렸다. 어제 본 젊은이가 며칠 전에 만난 여승과 참외밭머리에서 헤어지고 있었다. 승복 차림의 여인은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석상이 되어 있었다. 별리. 나는 그들의 별리가 어떤 쓰라림을 지닌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것은 진실과 사랑과 참회의 성스러운 자태로 보였다. 나는 그네들이 앞으로 다시 만날는지 안 만날는지는 생각지 않기로 했다. 나는 오늘날까지 그들 남녀의 서글픈 전설을 뇌리에 고이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끝내 구상되지 않을 이 전설을 영원히 탈고하지 않을 작정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